오늘 할 내용은요. 선생님이 오늘 뭐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쉬운 거 위주로 하는 게 좋으니까 152페이지. 요것도 쉽거든. 152페이지. 요거 같은 경우는 내년 기말고사 때 포함되는, 내년 1학기 기말고사 때 포함되는 내용이고, 역시나 단순 숫자 계산 파트라서 조금 미리 해두면 나중에 내년에 혹은 이번 겨울방학부터 너네가 본격적인 내년 1학년 예습 들어갈 때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수요일 먼저 하고요. 또 뭐 준섭이 왔으니까 한 번 더 하는 얘기인데, 일단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목요일날 수원하고, 또 11월 들어가면은 12월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니까, 그럼 그때 되면은 또 선생님이 자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날도 하만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할 거야. 그때까지는 목요일날 수원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지. 뭐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어차피 화요일날 대부분 내고 가기 때문에, 그지? 수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집에서 숙제를 너네 반은 대체적으로 많이 안 내려 그러거든, 수원을. 그래서 수원은 정말로 목요일날 갖고만 와야 되는 케이스가 많아. 자, 오늘 할 내용은 수열이라는 파트입니다. 역시나 이 친구를 활용해서 막 문제를 푸는 거야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너네는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한 계산 내용부터 먼저 배울 거예요. 수열 같은 경우는 어떤 숫자가 이렇게 규칙성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는 걸 수열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수가 나열되어 있다 이 얘기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지? 얼마씩? 일씩 증가하고 있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을 때 수열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요 수열되어 있는 거 연이가 한번 읽어보자. 거기. 하루 대학은 요리 수열이라고 하고,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 수를 그 수열을 할이라고 한다. 대항을 앞에는 차례 대로 숙제형, 술제형, 숙제형, 대항 또는 제2학기. 그렇대요. 그럼 얘는 몇 번째 항? 세 번째. 혹은 이렇게 부른다 이 얘기야. 각각 순서대로. 그 다음 밑에 일반항 중요 읽어봐라. 일반적으로 수열은 A1, A2 등과 같이 나타나는데, 이때 제 n항 AN을 그 수열이 일반항이라고 하고, 일반항이 AN 수열을 한다니 그냥 AN이라고 적으면 돼. 이 빨간 거 같은 경우는 빨간 게 되게 뭐 임팩트 있는 것처럼 적어놨는데, 사실 저 괄호, 중괄호 AN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씁니다. 너네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AN의 의미. AN이 있잖아. 요 순서야. 그래서 AN은 n번째 항이란 얘기야. 이때 n은 모른다는 얘기야. 그냥 여기다가 난 세 번째 항 구하고 싶어. 그러면 n에다가 3을 때려 박으면 또로롱 나오게 n과 관련된 숫자로 적어준 식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그러는 거야. 얘는 첫 번째 항은 얼마? 1, 두 번째 항은? 2, 세 번째 항은? 3. 그러면 n번째 항은 식으로 적으면 그냥 n이겠지. 그래서 첫 번째 항 구하고 싶으면 1 넣으면 되고, 두 번째 항 구하고 싶으면 2 넣으면 되고, 세 번째 항 구하고 싶으면 3 넣으면 되겠지. 요렇게 생긴 친구 이름이 뭐라고? 일반항이다. 됐지? 자, 밑에 보면은 1, 2, 3번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워서 선생님이 언급할 가치가 없고, 너무 쉽지 얘는? 뭐 몇 번째 항 구하라는데? 그 밑에 거 한번 보면 연필을 다 놓고 선생님 설명대로 설명. 이게 더 중요해. 뭐 이런 거야. 6번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생겼잖아. 이걸 가지고 첫째 항부터 3항까지 구해보래. 그러면 첫째 항을 구하라는 얘기는 A1을 구하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N값이 지금 얼마가 된 거야? 1. 이니까 여기도 그냥 1 넣어서 구하시면 그 친구가 첫 번째 항이란 얘기야. 또 두 번째 항은 N에다가 2를 넣으면 되겠지? 맞나? 뭐 안 어렵지?
8번부터 13번까지는 일반항 AN을 추측하는 건데 8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부터 계속 뭐야? 면은 AN은 얼마다? 몇 번째 항인지 상관없이 맨날 4만 나온다. 어째? 9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얼마씩 커지고 있지? 계속 커지고 있어. 요 개념을 뒤에 가면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배워.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처음부터 추측하라 그러지. 그래서 애들이 오히려 뒤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보다 여기 그냥 단순하게 추측해보세요. 이걸 더 싫어해. 더 모르겠거든. 그래서 나중 되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n 값이 증가할 때마다 마이너스 1씩 계속 빼주고 있지. 그래서 나중 되면은 등차 수열 파트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곱하기 마이너스 1이나 뭐 이렇게 배우는데 이렇게 식 적는 걸 뒷파트에서 배워요. 이걸 배우고 나서 아파트 풀면 훨씬 더 쉬워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너네가 1, 2, 3, 4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쉽게 적을 수 있는 건 뭐겠어? 마이너스 n이다. 그럼 1이면은 마이너스 1, 2면은 마이너스 2. 바로 되지? 네. 맞지? 근데 요렇게 하는 것도 나중에 배울 거야. 알겠지? 근데 아직은 요 파트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보고 추측하기 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2번 같은 거 봐봐. 3, 6, 9, 12 이렇게 나가고 있지? 그럼 얘는 AN이 뭐겠어? 3n. 그래서 1 넣으면 3, 2 넣으면 6, 3 넣으면 3, 9 이렇게 그지?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파트인데 본격적으로 계산하는 건 54번 등차 수열부터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수열 중에서 보면 알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런 친구라든지 혹은 이런 친구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가면 갈수록 똑같은 수를 뭔가 더하거나 빼주고 있지. 맞나? 얘는 얼마씩 더해주고 있어? 마이너스 1씩 더해주고 있지. 1씩 빼주는 거니까 그지? 얘는 얼마씩 더해주고 있지? 3. 이럴 때 같은 숫자를 계속 더하거나 빼주는 규칙으로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이때 첫째 항 첫째 항이니까 앞에 배운 일반항 개념으로는 이렇게 써야 되잖아. 맞죠? 근데 앞으로 대부분의 수열에서는 첫째 항을 A1으로 안 쓰고 그냥 A라고 씁니다. 그냥 A만 써져 있으면 첫째 항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얼마씩 더해주고 있다? 이 친구는 그렇게 같은 숫자를 계속 더해주는 규칙에서 그 계속 똑같이 더해지는 그 숫자 이름을 공차라고 한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여기서 같은 경우는 3이지? 그 친구를 이제 뭐라 표현하냐면 D라고 표현해. 알겠지? 그래서 등차 수열 첫 번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일반항 A에는 이렇게 나와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것만 보고 일반항 만드니까 내가 추정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다.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 라고 만들었잖아. 근데 등차 수열들 같은 경우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 뭐 안 봐도 알겠지만 당연한 얘기겠지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그런지 구조를 파악하면 조금 쉬워요. 모든 항은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이렇게 여러 번 더해줘서 만들어졌겠지. 근데 보면 알겠지만 세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항 같은 경우는 공차를 몇 번 더했을까? 5번 다 더했을까? 4번만 더했겠지. 맞아 아니야? 왜냐면 첫째 항은 공차가 안 더해지거든. 두 번째 항부터 1개 더하고 2개 더하고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요 항수에서 1만큼 뺀 걸 곱해서 더해라 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 얘를 한번 해볼게.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일반항이 -1이 첫째 항이었고 n-1만큼 공차 -1을 더하면 나와야 되겠죠. 똑같이 -n이 나와 안 나와? 나온다는 거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이런 개념 잘 몰라도 그냥 딱 봐도 아,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랑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랑 하면 약간 유추가 되잖아. 근데 더 복잡한 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지. 뭐 여기까지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 어렵나? 뭐 또 처음 하는 거라서 어렵지. 자, 그 다음에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3이랑 6이랑 9랑 요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잖아. 맞지? 이때 내가 어떤 특정 수열의 특정 부분만 떼서 봤을 때 중간에 있는 항을 중항이라고 하거든. 등차 중항. 근데 여기서 배우는 거는 등차 중항의 성질이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3이랑 6이랑 9랑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당연히 요만큼 할 때 3 더해줬을 거고 요만큼 했을 때 3 더해줬겠지. 맞지?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중간 항은 항상 앞뒤 항 더한 거랑 비교했을 때 요 친구 2배랑 똑같다 라는 게 등차 중항이야. 왜냐면 얘 잘 모르겠는데 첫째 항이 뭐 x였다 치자. 그럼 두 번째 항은 x 더하기 3이었을 거 아니야. 세 번째 항은 x 아이고 씨 6이겠지, 그지? 그럼 당연히 얘 2배 하면 2x 플러스 6인데 얘랑 더하면 2x 플러스 6 나왔는데 나온다.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항상 등차 중항인데 보통 ABC 쓰나? ABC 썼네요, 얘는. 그래서 A랑 B랑 C랑 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반드시 A 더하기 C는 2B랑 똑같다 라는 게 요 개념 55번에서 배우는 등차 중항의 개념 까지. 어려운 거 있나? 없어요. 어려운 거 없고 선생님은 아직 수원은 너네 어렵게 시키고 싶지 않고 진짜 기본적인 것만 시키고 싶거든 아직은. 그래서 역시나 숙제도 대단히 난 수원은 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부터 152쪽부터 155쪽까지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